텐서플로우 불러오고 있고요. 아, 전체 다 돌리는 거. 네, 제이슨을 불러왔고 vocabulary 사이즈를 10,000단어로 했습니다. 30번 수행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81% 나왔고요. 자연 언어를 읽고 뜻까지 구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10줄 정도로 우리가 간단히 네.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신기하다. 오늘 드디어 자연어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네. 네. 드디어 쓸모 있는 언어 처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여론조사 같은 거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뭐 정치하고 관련돼서 뭐 이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십니까,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이제 네. 뉴스에 대한 뉘앙스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뉴스의 뉘앙스, 뭐 그렇죠. 긍정이다, 부정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인 거죠? 예,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놨어요. 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영어로 된 데이터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볼 겁니다. 네. sarcasm detection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풍자를 이제 네. 찾아낸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다면 비꼬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주 유용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상대화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누가 너무 잘난 척하고 그러면 얌마 잘난 척하지 마 그러고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Really? 이렇게 네네. 표정만 봐도 알겠는데요? 예. 이건 표정 그건 디텍션 해야 될 것 같아요. 타고는 말하지만 표정은 아닌. 표정은 아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sarcastic하다 그러는데 연기력이 출중해져요. sarcastic한 느낌이 났어요. 네. 그런 문장인지 아닌지를 이제 디텍트 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sarcastic 하면 일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레이블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sarcastic 하지 않고 그냥 뭐 일반 문장이라면 영이겠네요. 0이죠. 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예제들입니다. 네. 그리고 제이슨 포맷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보너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와이프는 그냥 듣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은 이런 게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건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장 자체가 이제 뜻이 굉장히 풍자적인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같이 토론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토론하기 싫고 그렇죠. 내 말만 하고 싶고. 내 말만 하고 싶은 네. 그런 사람을 이제 풍자하는 문장인 거니까 이거는 네. 당연히 1이겠죠. 1이겠네요. 다른 문장들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가 또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읽어오면 파이썬에서는 이런 베리어블로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괄호가 있는 대괄호가 있고 이제 안에 중괄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는 각각의 다른 문장들이 되겠고 이 전체를 모아놓은 게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import JSON이라고 하는 것을 JSON을 읽어드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네. 그다음에 sarcasm.json이라는 파일로 읽어오라 하는 게 두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읽어오면 그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sentence, label, URL, 베리어블들의 이름을 보니 뭐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장이 첫 번째 베리어블에 들어가고 두 번째 거는 답이 들어가고 이게 풍자인지 아닌지 어느 그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읽어왔는지가 들어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저 베리어블 속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 헤드라인은 헤드라인에 집어넣고 풍자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 답은 레이블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URL은 URLs에 집어넣고 하는 명령들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코나이저는 각각의 단어들의 번호를 붙이는 거라고 맞아요. 했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그 단어들을 전부 다 처리한 거예요. 근데 실제 데이터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는 뭐 맥시멈
단어의 수를 100개 뭐 이렇게밖에 안 네.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굉장히 많은 문장이니까 번호가 2만 번까지도 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어가 2만 개 이상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한 게 그런 겁니다. 뭐 네. 근데 우리 모르는 단어도 있네요. 스킬링스 볼. 네. 뭐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2만 개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만 단어 알면 영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센텐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센텐스도 번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텍스트 투 시퀀스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게 이제 센텐스를 우리가 숫자들의 네. 어레이로 바꿔줄 수 있다고 시퀀스.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문장은 이제 문장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뒷부분에 혹은 앞부분에는 0으로 채우는 함수가 되겠는데 저기 포스트라고 써 있는 거를 보면은 네. 뒤에다 0을 채워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프린트 해봤더니 이렇게 영이 이렇게 앞에 단어들이 순서대로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0이 차 있죠. 그죠? 네네. 이 전체의 데이터셋이 단어가 26,709개 한 문장의 최대 길이는 40단어, 40개까지 있는 단어가? 이런 데이터셋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전체가 다 하나의 세트로 돼 있는데 우리 딥러닝에다가 학습을 시키려면 얼만큼은 학습용 데이터, 얼만큼은 테스트용 맞아요. 데이터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은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문장을 보면 0에서 트레이닝 사이즈까지 그 센텐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그거는 우리가 트레이닝에 쓰자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트레이닝 센텐스라는 거는 그 센텐스들 중에서 0번째 데이터로부터 트레이닝 사이즈 번째의 데이터까지 트레이닝 센텐스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트레이닝 사이즈 다음 번째 데이터부터 끝까지를 테스팅 데이터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콜론 뒤에 숫자가 안 붙으면 그냥 그 끝까지라는 끝까지라는 의미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뭐 짐작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 두 개는 레이블이죠. 이게 비꼬는 말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이제 레이블인데 저것도 트레이닝용 그다음에 테스트용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월드를 인덱싱도 하고 센텐스도 시퀀스로 만들었는데 이게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테스트셋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셋을 이용해서 새로 토크나이저는 똑같은 걸 쓰더라도 새로 인덱싱을 하고 그 다음에 센텐스도 똑같이 각각 테스트 셋과 트레이닝 셋을 따로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최대 숫자의 단어 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만 개면 만 개, 뭐 2만 개면 2만 개 정해놓은 거 외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다 똑같이 0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읽어온 이 트레이닝 센텐스에 맞게 이제 우리가 인덱스들을 다 정리를 해줘라 하는 명령입니다. 트레이닝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온 거는 센텐스들이니까 그거를 숫자의 순서대로 정리한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그 다음 번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패디드는 뭐냐면은 근데 각 문장마다 길이가 틀리니까 너무 긴 문장은 뭐 어디까지 자르고 또 짧은 문장은 뒷부분은 비어 있으니까 0으로 채워주고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이게 테스팅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마찬가지 해주는 겁니다. 네. 저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 번호가 매겨지는 거 지금 얘네들이 알아서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번호 어떻게 붙이는 거였죠? 텐서플로우가 알아서 붙여주는 그 알아서는 처음에 그러면은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정리해주잖아요. 그렇지. 어떤 룰로 번호를 붙이는 거죠? 빈도수로 번호를 그냥. 붙여놓는 거지. 그리고 이게 비꼬는 건지 아닌지를 그럼 처음에는 누군가 같이 학습시키. 그러니까 판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읽어보고 레이블링 한 거예요. 아.
근데 그 아저씨가 다 혼자서 하지는 한건 않고 아니고. 누구인지 그 알바생들을 많이 고용을 했겠지. 그렇구나.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에러가 있을 수 있지. 그쵸? 네. 그런 거? 그런 것도 네. 좀 궁금하고. 그러면 그 에러는 어떻게 알아? 데이터가 틀리면 성능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구글에서 무슨 엔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 성차별을 했고 뭐 아, 그다음에 인사 그런 게 엔진을 결국엔 만드는데 다. 그거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잘못돼 있으면 인공지능 잘못이 없이 그냥 잘못된 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쵸.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도 있고 또 다른 단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굿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죠. 이제 우리가 정반대되는 단어는 뭘까요? bad. 네. 그쵸. 그렇죠? 나쁘- 이거를 벡터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정반대가 되겠죠. 매라는 단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bad은 아니지만 글쎄 소스?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네. 나쁜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Not bad. 그쵸.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나 진짜로 좋다고 할 수 없는데 뭐 오케이 나쁘지 않아.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라고 할 때 쓰는 건데 그 서양 사람들은 뭐 나빠도 아주 심하게 나쁘다고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제 좀 엔커리지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x축과 y축이 있을 때 그 각도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단어들이 얼마나 서로 비슷한지 그럼 여기서 보면 not bad과 good은 비교적 가까운 쪽에 있고 그러네요. may와 bad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서로 가깝게 있죠. 음. 단어들을 좀 더 처리하기 좋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로 나타난 게 그림에서 보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런 새로운 벡터, 화살표가 하나 생겼다고 했을 때 어떤 정도의 단어겠어요?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아주 조금 좋은 네, 편에 속하는 네. 그런 거가 되겠죠. 네. 이 화살표의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어떤 단어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모델입니다. 시퀀셜 레이어들이 차례차례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벡터의 방향을 이용해서 단어들을 정리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저기 엠베딩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데 그 레졸루션을 줄여주는 레이어가 그 다음 레이어가 되겠고요. 댄스 레이어가 24개, 히든 레이어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아웃풋만 있으면 0이냐 1이냐를 가지고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30번 학습을 시킬 거고 모델 fit 하면은 이제 학습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헤디드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레이블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testing 헤디드 그리고 테스팅 레이블스 이것들을 가지고 할 거고요. 얼마나 그 결과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봤더니 한 80% 정도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다가 이제 네. 다시 조금 성능이 나빠지고 있죠. 이게 그러네요. 트레이닝을 시킬 때 너무 많이 트레이닝을 시키면 오버피팅이라고 해 배운 데이터에 대한 바이어스가 좀 심해지기 때문에 약간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문장에 대해서도 한 80% 정도는 비꼬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놓고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문장이 있습니다. 센텐스는 뭐 Granny starting to fear spiders in the garden might be real. The weather today is bright and sunny. 두 개의 문장이 있죠. 네. 할머니가 가든에 있는 거미가 진짜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불안해하고 뭐 그런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뭐 오늘 날씨 좋다는 얘기잖아요. 저건 분명히 아닐 것 같고, 그죠? 시퀀스로 만들고 요거를 패딩을 한 다음에 프리딕트 해라. 이게 과연 풍자적인 문장인지 아닌지를 프리딕트 해라. 네. 이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래서? 나왔을까요? 아. 그랬더니 확률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9.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네. 0.9죠.
그러니까 90% 정도 이거는 비권을 말인 것 같다. 두 번째 문장은 날씨가 되게 좋은데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거는 0.00000 얼마. 네. 저렇게 비꼬는 사람은 잘 없을 것 이 정도면 같잖아요. 그쵸. 그죠? 비올 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네. 예. 구별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링크에 가시면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 콜랩의 반갑다. 코드인데 바로 그냥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 예상하던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네. 런타임에서 전체를 run anyway 해서 돌리면 되겠죠. 돌아가고 있는 돌아가고 건가요? 있습니다. 네, 돌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텐서플로 불러오고 있고요. 아 전체 다 돌리는 거. 네, 제이슨을 불러왔고 vocabulary 사이즈를 10,000단어로 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서머리 됐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 결과가 나왔는데 30번 수행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81% 나왔고요. 에러를 플롯을 해봤더니 이제 트레이닝 에러는 작아지는데 테스트 세트에 대한 에러는 이제 오히려 더 에러가 더 커지는 그런 거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너무 많이 트레이닝 시키는 건 좋지 않다 하는 결과를 보여주죠. 네. 할머니 문장하고 이제 뭐 날씨 좋아 문장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90% 뭐 0.0000 몇 프로의 이제 확률로 할머니 문장은 이제 통제적이고 네. 날씨 좋다는 거는 뭐 그냥 거의 뭐 안다. 일반 문장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언어를 읽고 뜻까지 구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10줄 정도로 우리가 간단히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누군가 한국말로 이 데이터 셋을 좀 만들었는데. 예.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서 만든 셋도 있어요? 있고 뭐 한국어로도 추후에 한번 해보도록 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죠. 네. 자연 언어 처리에서도 역시 AI는 내 친구!